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와 네덜란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피파 랭킹 28위 무승부승승입니다. 6월 평가전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기가 모두 홈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졸전이었던 유로 예선에서도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는 등 홈에서의 결과는 항상 좋았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본선에서의 퍼포먼스를 장담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실제로 유로 플레이오프에서는 웨일스를 상대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효 슈팅 0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주포인 레반도프스키가 메이저 대회에서는 늘 부진하는 편이라는 점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덜란드 피파 랭킹 7위 승승패승승입니다. 네덜란드가 3포트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팀이라는 평가는 여전합니다. 물론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시몬스를 제외하면 공격진이 그다지 힘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기는 할 것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기복이 심하니 상대가 수비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전진하는 빈도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반다이크, 데브라이 등 상당히 훌륭한 수비진을 갖추고 있음에도 액면가 대비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폴란드의 경기력이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도 상당히 공격진의 기복으로 인해서 수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점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고 스코어 차이도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네덜란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슬로베니아와 덴마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 피파 랭킹 57위 승무승승무입니다. A매치 무패 행진은 쭉 이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몰타와 불가리아에게 실점이 나오고 비기는 등 경기력이 널을 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슬로베니아의 전망 자체를 높게 보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블락이 세이브로 버티면서 세슈코의 한 방으로 비비는 것 이외에는 큰 힘을 쓰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선에서의 경험이 적은 구성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덴마크 피파 랭킹 21위 패무승승승입니다. 덴마크도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에릭센과 호이비에르의 기동성 저하,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호일룬의 대활약이 본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호이비에르가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고 상대가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간격을 급격하게 좁히는 식으로 운영 중인데 미드필더진이 간격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도저도 아닌 경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기력이 전력 대비 받쳐주는 결과가 될지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일단 슬로베니아의 전술 자체도 오블락이 세이브로 버티면서 세슈코의 한 방이라는 것이 전부일 수 있지만 덴마크 전이 그나마 이 양상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르비아와 잉글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피파 랭킹 33위 패무패패승입니다. 공격진의 퀄리티는 사실 잉글랜드에 꿀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타디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미트로비치가 모두 골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블라호비치까지 있는 전방 전력은 이미 월드컵에서도 세르비아를 다크호스로 불리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다만 세르비아가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상대로 흔들리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나 전반적인 전력에서의 꾸준함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는 유효할 것입니다. 잉글랜드 피파 랭킹 4위 무패무승패입니다. 잉글랜드도 막판에 갑자기 흔들리는 중입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공격적으로 매우 화려한 스쿼드를 구성했고 이를 위해서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고집을 꺾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브라질, 벨기에,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부진하는 등 오히려 수비진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커 플러스 덩크 트리피어 등 수비진의 개인 폼이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공격진이 화려한 것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입니다. 잉글랜드도 상당히 공세적인 플레이나 엔트리를 구성하는 편인데 세르비아의 공격력도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워커나 트리피어 같은 수비 진영의 폼 저하라는 면에서 잉글랜드도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나마와 파라과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피파 랭킹 45위 승패패승승입니다. 기본적으로 웅크리는 팀에게 약하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북중미 예선에서도 의외로 가이아나를 상대로 전반부터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대0으로 제법 고생한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4-4이나 5백 등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의 효율 자체는 수비에서 보는 편입니다. 결국 파라과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과이 피파 랭킹 56위 승무패무패입니다. 파라과이도 별다른 공격적인 장점은 없습니다. 페루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매치 이외에는 남미 예선에서 골을 기록한 적 자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칠레를 상대로는 나름 피치를 올려서 빅찬스 메이킹을 어느 정도 해내기는 했는데 3개의 빅찬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파라과이보다 남미 예선 실점이 적은 팀은 없습니다. 두 팀이 모두 늪축구 양상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능한 편입니다. 따라서 두 팀이 서로 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파라과이가 파나마를 상대로는 우세한 흐름을 잡고 그동안 강한 면모를 자주 보여주는 편이기도 했는데 냉정하게 지난 경기 빅찬스를 다 날린 공격력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